안녕하십니까. 마켓앤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장중에 1650까지 돌파한 날이고요. 또 외국인들이 다시금 사준 아침입니다. 어제 6.2 지방선거 하루 쉬고 다시금 개장을 했는데 미국발 훈풍에 미국이 급반등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에 우리 증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때문에 사주고 있는 것인데요. 수급과 지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47로 다시금 1650쪽으로 한번 상승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거래소만 따져봤을 때 550억 정도 사고 있고 현재 시각은 9시 34분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외국인들이 함께 동반을 사주고 있고요. 선물은 일단은 팔진 않는 분위기입니다. 아주 장 초반에는 매도를 했었는데 분위기가 바뀌고 나서 매수 규모가 또 살짝 줄긴 했지만 매도로 다시 돌아서진 않았으면 싶네요. 기관도 오늘 좀 함께 사주는 모습이 눈여겨 보여집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오늘 시장을 좀 받쳐주고 있습니다. 개인들이 그러나 거래소와는 달리 코스닥엔 또 관심을 좀 보내주는군요. 자, 코스닥도 지금 6포인트 올라서 495포인트입니다. 현재 코스피가 1648까지 올라오네요. 자, 오늘은 테마를 좀 먼저 볼까 합니다. 자, 오늘 대우나 관련 주식이 모두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화공영, 특수건설, 삼목전공, 홈센터까지 모두 다 거의 가격 제한폭까지 밀린 모습, 동신건설, 울트라건설도 거의 가격 제한폭 근처까지 밀려 있습니다. 4대강 관련주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좀 함께 공통분모를 갖는 그런 종목들이 많은데 역시나 여당에서 충청권의 선거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이 오늘 이쪽 테마를 또 강하게 흔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력 관련 테마들도 조금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전거 관련 테마를 한번 볼까요? 네, 창정 레저 정도와 SPG 정도만 지금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네요. 자, 오늘 자전거 관련주도 조금 혼조세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원자력 발전 마크로 간단히 한번 보고요. 자, 일부 원자력 관련 종목들, 한정기술도 약보합 정도이고 일부 대형 건설 종목들까지 보면 건설 종목들도 오늘 조금 약세로 오히려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BHI는 3%대로 내려서고 있습니다. 모건코리아도 오늘은 약보합, 그렇죠? 이틀 연속 상승 거에 대한 부담도 확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제히 4대강이나 그런 테마들처럼 무너지진 않는 모습입니다. 자, 거래소로 넘어와서 업종별 분위기를 한번 볼까요? 자, 오늘 금융 쪽 나쁘지 않습니다. 오늘 은행주들 다 뛰고 있고요. 특별히 증권주들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지수가 아무래도 1650까지 뛰고 있으니까요. 2.5% 이상 오르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은행주 말씀드렸고 전기가스 업종에서는 당연히 한국전력이 좀 눈에 띄겠죠. 지금 이 HTS가 제 마음같이 움직여주진 않고 있는데 한국전력이 오늘 아침에도 1.6% 더 뜁니다. 전기요금 인상 얘기가 선거 이후에는 나올 것이다. 기대감이 있죠. 자, 비금속, 통신, 서비스, 종이목재, 섬유, 의복 이쪽 내수주의 상승 탄력은 오늘 전업종이 다 상승하는 가운데 조금 약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운수 장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6월 첫 거래일에서 무너졌던 운수 장비, 특별히 자동차주를 좀 봐야겠는데요. 모비스가 1.8% 뛰고 있고 기아차가 2.8%나 급반등하면서 39,900원까지 올라와 줍니다. 미포조선도 3%대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또한 음식료 쪽도 나쁘지 않은 분위기고요. 철강 금속 쪽에는 대장주 포스코도 오늘 1.5% 더 뛰는군요. 현대하이스코도 한 2.3%가량 뛰어주고 있고 전기전자만 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주당 10,000원 뛰어서 77만 8천원, 삼성 SDI가 오늘 3% 급등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이죠. 갤럭시 S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삼성 SDI를 계속해서 연일 상승세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LG 이노텍도 역시 2.8% 급등하고 있고 삼성 전기 역시 2.6%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하이닉스 정도만 확인을 해보죠. 자, 하이닉스가 오늘 또 1.8% 아주 오래간만에 한 사흘만 정도 되나요?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25,000원대 초반까지 일단 회복을 하는군요. 현재 코스피가 다시금 1650 턱 미친 1649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 사주는 외국인 하지만 선거 전일엔 다시금 팔아서 조금 실망을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6월 첫 거래일 확정된 수급 가지고 수급 특징주 찾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뜨는 세력대 나는 개인, 오늘은 오진수 주식 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 장 긍정적인데 보시는 느낌 한마디 좀 들어볼 수 있겠습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어제 미국장이 상승 많이 했죠. 예. 예, 연휴 때 조금 하락을 해서 걱정을 했는데 연일 또 상승을 해가지고 그 분위기를 타고서 오늘도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보이면서 또 그간의 그 상승을 주도주를 다시 또 끌어올리고 또 간에 또 소외됐던 금융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도 분할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기는 한데 네. 일단 지수상으로 보면은 아마 저희가 최저점이 1,532포인트였었는데 네. 네, 거기서부터 지금 5거래 오늘까지 6거래일 동안 지수를 갖다 100% 100포인트 이상 끌어올렸거든요.
라고 보면은 지금 구간은 어떤 그 기술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여보세요? 네네. 예. 기술적으로 볼 때 어떤 추가적인 상승, 낙폭 과대에 의한 추가적인 상승 부분은 일단 값이 충분히 나왔지 않나 보여지고요. 1650포인트서부터 1600 라인에 향후에는 어느 정도 그 조정을 거치고 난 이후에 네. 방향을 다시 잡을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 이유는 지금 지수상으로 오늘 상당히 상승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네. 이미 그 아래서부터 출발된 그 상승 폭이 상당히 과이격권에 또 있고 네. 또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적 남유럽 쪽이라든가 어떤 중국 쪽에 어떤 모멘텀이 보여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는 그 불확실성이 좀 잔존해 있다라고 볼 때 지금 구간에서 연속적인 그 추가 매수보다는 이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좀 하시고 다시 그 늘리는 구간 1600 라인에서의 그 조정을 보고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러면 한번 바닥을 확인하게 됐지만 다시 두 번째 바닥 확인이 아마 있을 것 같고 약간 기간 조정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얘기시고 조금 더 지수가 올라왔을 때 적어도 한 1660 정도에 완전히 안착하는 흐름 보였을 때 그때 적극적인 매수 베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조금 그 매수 시점은 조금 더 늦춰잡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적극적으로 막 플레이를 펼칠 때는 아니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전략은 전략을 지금 그렇다면 좀 세워보죠. 뭔가 어떤 종목을 강하게 담기에도 좀 못한 시점. 하지만 뭔가를 사고 싶은 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집중을 하면 좋을지. 먼저 수급 특징주, 수급 상위를 먼저 볼까요? 전략을 먼저 들어볼까요? 네, 두 가지를 같이 할게요. 예, 좋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아마 내수 방어주, 경기 방어주 쪽으로 한국 전력을 갖다가 제가 추천을 했었거든요. 네네. 예, 그것도 오늘 요번에 이번 구간에 전략하고 맞물려 가는데, 또 매수 상위 종목에, 또 그런 종목도 들어가 있거든요. 네. 일단 종목을 한번 보고 그 종목을 갖다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네. 예. 외국인 매수 상위 5종목은요. 네, 이게 6월 1일 수급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KTNG하고요, LG전자, NHN, 삼성전자 우하고요. 네. 세 개 순으로 사드렸고요. 기관 쪽으로는 삼성 SDI, 삼성물산, 그다음에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KTNG 순으로 사드렸네요. 네. 자, 이 종목으로 볼 때 우선 앵커님께서 어떤 종목이 눈에 떠오르시나요? 네, KTNG가 가장 눈에 들어오네요. 아, 그렇죠. 네. 예, 저도 지금 오늘 그 종목을 갖다가 좀 관심 있게 보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특징주를 좀 잡아드리려고 그러는데. 네, 지난주 한국전력에 이어서 오늘 KTNG 역시 경기 방어주 말씀하시려는 것이군요. 그렇죠. 네. 예. KTNG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요, 지금 연 이틀 기관과 외인의 쌍끌이 매수세를 보였어요. 네. 특히 외인 같은 경우는 지난달 계속해서 지금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현재 올해 주가 수익 비율이 최저 수준이에요. 과거 5년간 PR 밴드로 보면은 12에서 18배였었는데 현재는 10배가 안 되는 최저 수준을 볼 때 일단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고요. 네. 예, 또 경기 방어주의 성격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상승 모멘텀을 보면은요, 올 하반기에 세금 인상 가능성이 있어 상승 동력이 될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또 이번에 신제품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의 기대감도 있고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 연말까지 본다고 보면은 배당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그렇죠. 중기적으로 보아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네네. 자, 6월 1일 날은 거래에도 굉장히 많이 실렸네요. 역시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사줬기 때문에. 예, 그러게요. 네. 상당히 지금 평상시 거래량의 2배 이상, 3배에 육박하는 오버슈팅이 들어왔거든요. 요런 것들을 갖다 항상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네. 특히 대형주들이 이렇게 오버슈팅이 들어올 구간에는, 네. 분명히 그러고 난 이후에 조정이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나올 때 바로 따라가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고요. 네. 그 이후에 승고를이라고 그러죠. 네네. 조정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는데, 지금 차트상으로 놓고 볼 때, 、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보면은, 네. 이번에 하락폭에 있어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리바운딩이 나오고 네. 쌍바닥을 그렸는데 네. 짝꿍쟁이로서 우측 저점이 좀 예. 높아졌죠. 네. 그래놓고 정고점을 뚫고 올라갔단 말이죠. 라고 보면은 그 6만 원대가 이제는 그 전에 뚫고 오르기 전에는 저항선이었는데. 저항이었는데 네. 이제 여기서 눌리는 6만 원대는 지지로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특히 현재 그 6만 2천 원 전일 종가의 종가로 볼 때는 저점하고요. 네. 121평의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6만 원에서부터 6만 2천 원 이 사이에서 며칠간의 그 조정을 보일 가능성을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할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가지고 뭐 단기적으로 보신다라고 보면은 7만 원 라인 네. 경우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보신다라고 보면은 연말까지 해가지고 막 9만 원까지도 우리가 좀 코트로 편입하고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자, 그러면 IT 자동차 뭐 들고 있으라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뭐 그걸 무시한다기보다 다시금 경기 방어주 얘기가 우리 오진수 칼럼니스트 입에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언급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럼 포트폴리오에 그냥 새롭게 편입을 시키면서 어느 부분의 비중을 좀 조절을 해야 됩니까? 주도주 비중 좀 줄이고 경기 방어주를 편입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제 비중은 지금 현재로서 네. 최소한 또 6월달 코트로피 위칭데이도 앞으로 있고, 그다음에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대형주를 갖다가 지금 끌고 가기에는 물론 펀더멘탈 쪽으로도 좋기는 하지만은 어떤 상승가 기회 비용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또 정고점을 돌파할 때 또 저항을 받게끔 돼 있거든요. 네. 어떤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는 어떤 그 기회 비용 측면에서는 그 경기 방어주 쪽이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면은 쿼드러플 위칭데이나 뭐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지났고 MSCI도 막 편입 호재가 들린다. 그러면은 KTNG는 7만 원이 안 돼도 어느 정도 들고 있다가 정리하고 나오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그거는 이제 그 단기적인 관점에 7만 원을 놨고, 실질적으로 지금 그 KTNG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멘탈이라든가 어떤 그 연말 배당이라는 그 높은 수익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지향하시는 분들은 연말까지도 좋은데, 네. 또 그 단기적으로 보시는 회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또 한 6개월 안 남았습니까? 네. 그렇다라고 보니까 어떤 7만 원대 매물대가 상전에 있기 때문에 네. 그 라인 정도에서는 비중 조절을 하셔도 괜찮은 걸로 보여집니다. 네. 자, 끝으로 코스닥에 대한 수급도 간단히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코스닥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개인분들은 코스닥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시잖아요. 지금 그 코스닥을 말씀드리려고 보면 우선 테마를 갖다 먼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수급이 요번에 네. 투표 선거 이전에 있어서 몰렸던 매기가 네. 세종시 테마였었죠? 네. 세종시 근데 그때 테마하고. 원전 테마 좀 어렵다고 하셨는데 터키 때문에 올라갔잖아요. 원전 쪽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세종시 테마하고 예. 사대강 테마가 상당히 수급이 많이 붙었거든요. 근데 선거 결과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아무래도 신랑 매물이 이제 나오는 걸로 보여지는데, 그렇더라고 치더라도 세종시 쪽은 향후 선거가 끝났으니까, 네. 앞으로 현 정부에서 해결에 대한 사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라고 보면은, 요번에 조정이 나왔을 때, 네. 다시 또 고점에 대해서 이익이 벌어졌을 때는, 어떤 또 그게 이슈화 되기 전까지 또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원전 테마 같은 경우에도 실은 이게 상당히 원전은 장기적으로 봐야지 돼요. 물론 테마 성격도 있지만은, 네. 이제 거기에 오는 어떤 수익성의 논란들도 있기도 하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우리는 속빈 당장이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시장이 앞으로 상당히 넓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그 부분을 갖다가 단발성 테마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업종으로 하나 놓고 보고 그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전태만 좀 길게 보라는 말씀까지 함께 했고요. 앞서서 경기방어주 중에서 지난주 한국전력에 이어서 KTNG 가격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6만 원과 6만 2천 원 정도 사이에서 분할로 한번 매수해보면 단기적으로 7만 원까지도 내다볼 수 있고 더 길게 끝까지 들고 가줘도 연말 배당까지 노린 전략도 좀 이렇게 숨이 가쁘지 않은 긴 호흡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종목이 아닐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진수 주식차트연구소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는요, 1650, 다시 1650입니다. 개인들은 오늘 같은 날 열심히 팔고 있고요. 외국인이 600억 이상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오늘 외국인과 함께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에서 떠날 수도 있는 규모의 아주 적은 규모의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선물 쪽의 방향성이 아직까지 잡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 선물이 아니라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매수 강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또다시 한 500계약 조금 못되게 파는 걸로 방향 전환을 한 것 같네요. 자,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찾아보러 떠나볼까요? 설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겠습니다. 윤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특징주가 보이시는지요? 예, 오늘 삼성 SDI가 안드로이드 폰인 갤럭시 S 출시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분석에 따라 연중 최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 SDI는 갤럭시 S 출시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제기되자 장중 17만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이 밖에 지난 2일 열린 지방선거가 사실상 여당의 패배로 귀결되자 정책 관련주들도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4대강 관련주인 울트라건설, 홈센터, 사무개발, 이화공영, 특수건설 등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4대강 관련 테마들 선거 이후에 선거 결과에 따라 급락하고 있다는 이야기. 삼성 SDI는 장중에 17만 3,500원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17만 1,500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특징주 한번 살펴봤는데요. 증권사에서 이제 6월 첫 거래일은 아닙니다만 제가 앞서서 오늘 6월에 첫 거래 같다라고 느낌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6월에는 어떤 종목들 또 어떤 쪽으로 관심을 가져라라고 약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나온 듯 싶습니다.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예, 6월에는 여러 가지 대형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수혜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대투증권은 6월 포진된 다수의 이벤트들과 이에 따른 수혜 여부에 관심을 압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6월 11일에 예정된 남아공 월드컵 개최에 따른 방송 음식료 관련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6월 중순에는 MSCI 선진지수 편입이 예상되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며 6월 말 2, 4분기 어닝 기대감으로 실적 전망이 상향 조정되고 있는 IT 자동차 업종에 재차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밖에 메리츠증권은 오늘 마무리된 6월 지방선거 이후 외국인과 국내 정부기관의 매매 패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향후 멕시코 원유 유출 사건을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에도 관심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월드컵과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이벤트가 많은 6월, 그에 따라서 또한 움직일 수 있는 관련 방송, 음식료, IT, 자동차, 그리고 수급까지도 고려해야 될 사항이 참 많은 한 달인 것 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이 9시 52분 정도인데요. 10시 조금 못 되는 시각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자 상담해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라는 코너인데요. 종목 상담을 위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02 필요하신 분들은 누르셔야겠고요. 3153-2611번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문제 그 종목에 대한 상담, 전문가를 통해서 시원한 해답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죠. 네, 시간은 관심 종목 체크 시간입니다. 앞서 출연했던 패널 혹은 함께했던 패널이 이 종목 오늘 장에서 괜찮겠다라고 얘기했던 종목. 하지만 그 시점은 장이 열리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장 열리고 난 다음에 혹시 의견을 바꾸실 생각은 없는지 가능하면 전화 연결까지도 시도를 해보고 있는 코너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오늘의 센 전략이라는 코너에 아침에 출연을 해주셨던 교보증권 양평동 지점 오기철 차장께서 말씀하신 종목을 좀 볼 텐데요. 네, 역시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많이 회자가 되고
이어지고 있죠. 오늘 한국전력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한국전력 뭐 해외 원전 수주, 스마트 그리드 사업 모두 다 이래저래 수혜로 다 얽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선거 이후에 지금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급이 굉장히 좋았었죠. 5월 들어서 기관이 많이 담아줬었는데 지금 또 외국인들의 어떤 그 보유 비중을 보면은 굉장히 많이 비워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제는 기관과 더불어서 함께 들어올 시점이지 않나라는 외국에 대한 그 수급 기대감까지 내비춰 주셨습니다. 지금 뭐 경기 방어주에 대한 이래저래 주문도 많은 시점에 지난주 역시 오기창 차장님도 역시 KT&G에 이어서 이번엔 한국전력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국전력 그러면 여기저기서 말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얼마에 사라는 건지 궁금하시죠? 일단 현재 가격 보면서 아침에 얘기하셨던 매수가까지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격 한번 보죠. 네, 한국전력 현재가는 33,600원인데요. 오늘 아침에 매수가를 32,500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일단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오늘 33,650원을 잡을 수는 32,500원에 대한 매수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기철 차장님의 말씀만 근거를 한다면 오늘 일단 잡을 수는 없는 가격이긴 한데요. 참고로 목표가는 38,000원까지 내다보셨고요. 손절은 3만 원 불러주셨습니다. 뭐 전저점이자 바닥권에서 3만 원 정도는 계속해서 지지를 받았었죠. 자, 지금 전화 연결이 한번 저희가 시도를 한번 해볼 텐데 안 된다 할지라도 한국전력 혹시나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를 38,000원, 손절을 3만 원 불러주셨다는 거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뉴스로 보는 투자의 코너 함께해 주셨던 이트레이드 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께서 언급한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이 코너는요, 특성상 뉴스를 통해서 관련 수혜주들 얘기를 좀 확산시켜 보고 있는데요. 역시 뉴스는 KT와 삼성과 인텔과 손잡고 와이브로 사업에 적극 뛰어든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이미 이 같은 반응을 테마에서 6월 첫 거래일에서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뉴스는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와이브로주를 끌어올려줄 만한 중기적 호재가 있는 그런 뉴스다라고 보셨던 것 같습니다. 관련 수혜주로는요, KT를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영후통신과 솔리테크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귀가 또 반짝하시죠. 와이브로주 나도 갖고 있는데 라시는 분들이 지금 좀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후통신은요, 일단 솔리테크와 좀 다른 점이 제가 뭐가 다르냐고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영후통신은 일본과 국내 업체에 대해서 모두 이렇게 사업을 좀 펼치고 있어서 사실 사업의 어떤 그 다각화 측면, 그렇죠? 사업처 자체가 많다라는 게 강점이 되겠고, 솔리테크는 사실 일본까지 진출은 하지 않고 국내에 SK와 KT 정도로만 지금 한정을 해서 납품하고 있다. 이런 차이점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영후통신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측면은 잘 아실 테고 가격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매수 가격을 7,400원 정도 얘기를 하셨거든요. 현재 가격 한번 확인해 보죠. 네, 현재 가격은 지금 7,790원 나오네요. 매수가가 7,400원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역시 오늘 갭으로 떠서 지금 쭉 윗골을 달고 내려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아침 시가가 7,840원이었고요. 지금 7,770원 뭐 정도까지도 한번 내려오는 것 같은데 오늘 이렇게 꼬리가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달린다면은 한번 장 막판이나 끝까지 지켜보시다가 7,400원에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영후통신 목표 가격은 8,5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은 가장 최근에 지지선이었던 6,600원 얘기하셨는데 영후통신은 무엇보다 쑥 가장 크게 시세를 내기 위해서는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한 8,000원과 8,500원 중간 정도인 8,300원 이것을 뛰어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문제 솔리테크입니다. 제가 왜 문제라고 했냐면요. 아주 좋은 의미의 문제입니다. 뭐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의미인데 6월 1일 첫 거래일에서 이 같은 뉴스 터지고 바로 상한가 진입을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계속해서 갭으로 뛰는 것이 벌써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유상증자가 있고 권리락이 발생했기 때문에 싸진 지금 현재 주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솔리테크 자체에서 종가 관리에 들어가 준다면 주가를 좀 관리를 해준다면 앞으로 조금 길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충분히 더 갈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영후통신에 비해서 사업 다각화 측면은 조금 안 좋은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유상 증자권이 걸려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성으로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힘도 굉장히 좋은 듯합니다. 매수 가격은 3,600원 얘기하셨고요. 목표 가격은 4,200원 얘기하셨는데 현재 가격 어떠한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네, 현재 솔리테크 가격이요 4,000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00원 뭐 내외로 오늘 아침 최고가가 4,270원이었거든요. 목표 가격을 오늘 아침에 4,200원 불러주셨습니다. 예, 뭐 사기도 전에 벌써 오늘 아침에 목표가를 지금 도달한 그런 상황인데요. 솔리테크 사기 조금 버거운 그러나 사지 않기는 조금 아쉬운. 예, 그래서 저희가 솔리테크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기 위해서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아침 말씀하신 솔리테크가 오늘 아침에 장중에 목표가까지 도달을 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글쎄, 이 개별주적인 성격의 종목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네. 목표 가격이니 뭐 매수 가격이니 이게 저 입맛에 안 맞게 좀 진행이 되죠. 예. 순식간에 오르고 또 벌써 뭐 목표가 달성하고 좀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솔리테크 오늘 뭐 상승하는 것은 글쎄 와이브로 테마성보다는 아침에 말씀드린 그 무상증자 실시로 인한 네. 가격 관리가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신주가 상장 예정일이 네. 815만 주 상장 예정일이 7월 1일이거든요. 그렇다면 과거의 어떤 학습적인 그런 매매 경험으로 보면 신주 상장 전일까지는 그 가격을 관리해주는 그런 사례가 많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4,000 뭐 아까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4,040, 5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글쎄요, 가격은 제가 볼 때 관리가 쭉 진행이 되면서 트렌드가 우상향으로 계속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매수 가격 3,600원은 좀 600원은 좀 안 올 것 같은. 매수가 좀 어렵겠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런 종목은 하여튼 가격을 보고 흐름을 보면서 이 매수를 제가 이제 터치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네. 좀 얼마다 이렇게 매수를 지정을 해주면 그게 약간 뭐랄까 정형화된 매매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어렵죠. 걸 보고 들어가라라고 오히려 힌트를 좀 주시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종목들은 네. 뭐 지금 오늘은 좀 따라가기가 어렵겠어요. 네네. 눌림에서 좀 가야 되는데 눌림에서 줄 때도 거래량이 없는 날이 있어요. 네. 거래량이 없지만 하여튼 어떠한 가격이든지 그것이 3,800원이 됐든지 4,000원이 됐든지 네.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일정한 가격을 쭉 지켜주는 날이 있어요. 그런 날 이제 매수 잡아라면 그 다음날 거래 터지면서 2차 상승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7월 1일 이전 정도에 일단 뭐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전에는 매수 타이밍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고 어느 정도 가격에서는 빠져나올까요? 목표가도 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목표 가격은 5,000원 이상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 고점 3월 10일 날 5,000원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 예전에 그 증자하고 나서 권리락 발생 이전 가격까지 가격을 땡기는 말하자면 얘가 지금 7,000원, 8,000원 뭐 이런 수준 그런 수준까지도 글쎄요 좀 욕심이겠지만은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매수 가격을 제가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은 일정 부분 거래량이 많이 그 소강 상태에서 가격이 안 밀린다더라 라는 그런 포인트가 잡히면은 그때 들어가는 매수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천상 이게 서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여기가 지금 매수입니다. 매도입니다. 이게 좀 빠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는 종목이죠. 3,000원, 4,000원 뭐 이런 개별주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예, 중대형주야 뭐 일정 부분 약간 무게감 있게 움직이지만은 얘들은 이렇게 난리를 쳐요. 예, 그래도 뭐 7월 이전까지 충분히 갈 수 있겠다. 뭐 단기적으로도 5,000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을 해주셨으니까 중간에 일단 긍정적입니다. 힌트도 뭐 주셨으니까 그 다음 몫은 알아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알아서 하니까 좀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조금 어떻게든 중간에서 도와드리면 좋은데 아무튼 최대한의 힌트는 거래량이 조금 줄어들지만 거래량의 소강 상태. 가격은 딱히 밀리지 않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솔리테크를 잡아라 관련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트레이드증권 용산점 최건영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시각은 10시 2분, 코스피는 1649포인트, 오늘 1650
중심으로 해서 아주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495포인트.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계속 샀다 팔았다 왔다 갔다 하는 모습 아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종목 상담을 말이죠. 전화 받고 있는데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속 시원한 여러분들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들으실 수 있고요. 이 종목 사볼까에 대한 의견 또한 해답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 답을 주실 분은요.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의 정양환 시사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갖고 계십니까? 네,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요? 네네. 예, 얼마에 사셨어요? 72,100원이요. 72,100원이요? 네네.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30%요. 30%. 네. 이거 뭐 2, 3월달, 3월달쯤에 사신 건가요? 네, 그쯤 산 것 같아요. 예, 그때는 예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는데 46,000원까지 빠졌었는데 그냥 쭉 지켜만 보신 건가요? 네네. 예, 뭐 많이 빠졌을 때 더 사진 않으셨죠? 아니요, 저 못 샀어요. 아, 예, 일단은 네. 올라오는 것만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래도 46,000원까지도 갔었다가 지금 53,000원까지는 올라왔는데 그래도 사신 가격에 비해서는 거의 한 주당 2만 원 정도 손해잖아요. 네네. 예, 적지 않은데 뭐가 제일 궁금하십니까? 언제 매수가까지 올라오려나 이게 궁금하신 네, 건가요?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은. 그래도 이 정도 올라왔으니까 네, 예, 어떻게든 조금 정리를 조금 해볼까. 네. 예,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그래도 건설주 중에서는 가장 빨리 반등을 좀 시작한 편이고 지금도 쭉 뭐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기다리면 조금 더 올라오는지 아니면 다시 꺾이기 전에 팔아야 되는지 현대건설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여쭈어 주셨습니다. 답을 드리죠.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네, 현대건설 72,100원에 사셔가지고, 지금 손실이 크신데요. 지금 이제 건설주들은 그렇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미분양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정부에서, 좀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좀 건설주들 반등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건설주들은 앞으로의 어떤 모멘텀에서는 크게 기대는 하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올라오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72,100원까지는, 제가 생각에는 72,100원까지는 좀 올라오기가 좀 힘들겠나, 당분간은.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제시하면은 한 67,000원 정도까지를 드리겠습니다. 왜 여기까지 드리냐면은 여기서 쌍봉 구간인데 여기서 만약 돌파를 못하면은 여기서 좀 매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78,600원인데 77,000에서 78,600원 선에서 만약에 돌파를 못하면은 이 종목은 조금 매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설주들의 앞으로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일단 미분양 아파트 해소와 마찬가지로 해외 수주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해외 수주에 대해서도 크게 기대를 못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요. 네. 그리고 동종목이, 현대건설은 이렇습니다. 이 종목은, 동사가 만약에 M&A만 된다면은, 쉽게 말하면 팔린다면은,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큰 반등이 날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어떤 이슈화를 잘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77,000원에서 67,000원에서 68,000원까지 좀 드리는데요. 여기를 돌파한다면은 매수가까지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힘이 꺾인다면은 여기서는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67,000원, 68,000원 라인 정도에서는 72,000원 정도에 사셨지만 한번 매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전에 고점이었던 그 구간하고 겹치는 구간, 뭐 매물대도 많은 구간이라서요. 그 이상 어떤 건설주에 대한 큰 기대는 좀 어렵겠지만 현대건설은 지금 다른 건설주와 달리 팔려가는 입장이죠. M&A 대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현대중공업이 갖고 가는 뭐 말이 굉장히 많은데 어떤 식으로든 현대그룹에서 안아간다면은 뭐 분명 그 속도가 좀 늦춰진다라고 했을 땐 또 주가가 빠졌다가 뭐 속도를 낸다 M&A 할 땐 또 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는 측면도 있지만요. M&A 이슈에 대해서도 잘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건설사하고 또 다른 재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결론은요. 67,000원, 8,000원 정도 라인에서 힘없다 싶으면은 그 정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나와보자. 그렇게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네요. 혹시 뭐 더 그래도 이게 더 궁금하다라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아니에요.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건설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67,000원, 68,000원 정도에서 지금 혹시 현대건설 들고 계신 분들도 한 번쯤 손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계셨을 텐데 그 정도에서 한번 잘라주셔야 되는 자리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 계속해서 한번 받아보죠. 두 번째 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여기 서울경제TV고요. 예. 네, 어떤 종목 얘기를 좀 해볼까요? 셀트리온을 샀는데요. 네. 예, 그 지금 산지는 한 1개월쯤 됐고요. 네. 예, 주식은 한 20% 정도 샀어요. 근데 22,150원에 샀는데 지금 2만 원대 좀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 눌림목에 좀 눌려가지고 반등을 안고 있어가지고 네. 이걸 뭐 손절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보유할 것인지 궁금해서요. 네, 지금 셀트리온 얘기하시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셀트리온 뭐 한 22,000원 굉장히 오랫동안 그래도 한 5월 들어서 쭉 굉장히 견조하게 밀리지 않는 모습 쭉 한번 대량 거래도 실렸었었고 여러 가지 호재도 셀트리온은 많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 뭐 19,000원도 장중에는 깨지고 18,000원대까지 모습 보여주다가 지금 2만 원 겨우 회복을 한 상황입니다. 중간에 뭐 18,000원대 분명 힘드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때문에 2만 원 정도에서라도 그냥 나와볼까 이런 생각까지 갖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좀 더 들고 있으면 올라오는지 역시 앞서 저희가 상담해드렸던 현대건설 분하고 물론 인내 기간은 좀 다르지만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역시 매도 타이밍을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네. 네, 셀트리온은 최근 유상증자 상자 배정이 있었습니다. 네. 6월 1일에 있었는데요. 주식수가 한 120만 주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물량 부담으로 좀 보이고요. 주식이 잘 가다가 갑자기 조금 꺾인다 싶으면 뭔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은 지금 그 물량만 조금 소화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2만 원대 지지만 된다면은 또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기관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뭐 손절할 자리는 아니고요. 네. 지금 뭐 매수가는 좀 높습니다. 매수가 높은데 그래도 지금 좀 가져가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2만 원 선 지지만 된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지금 2만 800원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2만 원을 이탈해버리면 60일 이동평균선 쉽게 말하면은 조금 6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한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위험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제가 만약에 손절가 드린다면 저는 19,0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2만 원까지 드리는 건 단기적으로 드리는 거고요. 19,000원 이탈한다면은 조금 밑에 하방에 네. 어떤 힘이 강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보시면은 19,000원 지지 보시고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2만 원 선 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동종목은 제가 멀리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떤 셀트리온에 대한 어떤 주가의 반등은 지금 원래 좀 최고 신고가를 냈는데요. 23,150원. 네. 23,150원 일단 돌파해야지만 이 종목 가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지금 거래량은 작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뭐 하루에 한 290만 주밖에 안 되는데 네. 이 종목은 좀 가려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 800만 주에서 한 1000만 주는 넘어야 된다. 그래서 반등이 세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뭔가 호재성 뉴스가 들려오면 거래량도 실리면서 한번 시원하게 반등을 해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서 지금 일단 거래가 좀 바닥에 딱딱 붙어 있는 상태라 그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셀트리온 지금 뭐 팔까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조금 긴 호흡으로 들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장 먼저 얘기를 하셨습니다. 19,000원이라든가 2만 원 정도, 지금 정도 라인에서 더 크게 아래쪽으로 빠지지 않고 지지가 되는지 여부부터 일단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은 일단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만 원이 많이 깨지면 그때는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 지금 6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져 있는 바로 그 라인이 2만 원 바로 조금 위인 라인이기 때문에 2만 원이 깨지는지 여부부터 일단 지금 체크를 하셔야겠네요. 지금 2만 550원이긴 한데요. 종가 기준으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만 원 깨지는지 한번 보시고 셀트리온은 조금 길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길게 보면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원래 최고의 신고가를 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떤 얼마까지 간다라는 개념보다는 네. 이 동사에 대한 흐름을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목표가는 한 3만 원까지 중장기로 네. 쉽게 말하면은 올 한 4분기까지 보시고 대응하시면 한 3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바이오시밀러 삼성이 손을 대면서 셀트리온하고도 엮여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삼성이라는 커다란 또 호재도 등에 업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본다면 뭐 3만 원 얘기까지 하시네요. 예. 셀트리온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봤는데 그래도 뭐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점 있으신가요, 전문가님께요? 저는 너무 장기간 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손절할까 했는데 네. 그냥 보유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조금 더 그래요.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플러스 수익 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상담해 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화번호 고지 다시 한번 드릴까요? 02-3153-2611번입니다. 전화 지금 계속해서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현재 코스피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면 1649포인트. 오늘 지수상의 큰 변화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네요. 세 번째 전화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종목에 대한 얘기를 지금 좀 해볼까요? 저는 코원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이 MP3 만드는 코어요. 예, 얼마에 사셨습니까? 7,900원에 샀습니다. 7,900원이요? 이거 사신 지 얼마 안 되시는 건가요? 한 3개월 됐나요? 3개월요? 네네. 그리고 비중은요? 비중은 한 40% 됩니다. 비중이 적지 않으시네요. 7,900원에 지금 5,850원. 얼마 전에는 5,000원도 채 안 되는 바닥까지 지금 좀 찍고 올라온 것 같은데 오늘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의 차트가 뭐 앞부분은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 굉장히 끝부분의 차트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예, 뭐가 궁금하신지요? 저도 이거 매도 타임을 좀 알고 싶어서요. 예, 지금 사실은 손절하고 나오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래요. 언제쯤 팔면 그래도 좀 덜 마이너스를 내고 심지어 수익까지 내고 뭐 팔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은 지금 사실 겨우 바닥 찍고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꼭 팔아야 된다면 팔고 떠나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코어는 매출액은 422억으로 지난년 전년 대비 좀 1.89%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영업이익에서 40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단기 순이익에서도 26.8%로 33억 4,300만 원 정도 냈는데요. 감소했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저점 찍고 우상향 좀 반등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반등이 세게 나오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은 하방에서 많이 내려올 때는 많이 내려왔는데 반등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7,900원 정도의 매수를 하셨는데 7,900원까지 기다리십시오. 네, 기다리시고 동종목이 2분기 실적이 아마 전망치가 좀 괜찮게 나올 거라고 예상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동종목의 흐름 보면은 어떤 크게 매도 이후에 밑꼬리에서 완전 반등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종종목은 지금 이제 기관들이 좀 많이 좀 매도를 하고 있죠. 네, 그 밑꼬리에서 그런데, 외국인이 사주어 네, 사셨네요. 외국인들이 계속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받쳐주고 있는 힘이 외국인들의 힘이라고 보시고, 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언제 때릴 것이냐를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종목이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쪽으로 조금씩 물량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좀 작은 종목이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 타임 시점에 같이 매도하는 그런 어떤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지금 7,900원 정도 같으면 사실 좀 고점이죠. 네. 박스권 구간이고 그래서 7,900원까지 반등이 올라오면은 당연히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지금 7,000원권이요. 쉽게 말하면은 6,700원에서 7,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이 종목 일단 여기서는 많이 밀린다면 일단 매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 시점 이것만 잘 아시면은 동종목의 대응법은 간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코원 교보문고의 전자책 서비스를 한다 이런 소식도 아주 최근에 들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모멘텀도 있고 또 기관이 대량 팔았을 때 주가가 많이 꺼졌지만은 그때부터 외국인들은 사줘서 지금까지 일단 바닥을 찍고 올라올 수 있었다라는 거. 대신 전략은 그런 만큼 외국인들이 파는 시점에서는 발빠르게 수급을 쭉 보고 있다가 외국인들이 팔고 이제 떠나네 이런 생각 드실 때는 같이 나오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코원도 역시요
지금 뭐 손절하고 나오실 자리는 절대 아니고 7,900원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단 외국인들의 수급이 틀릴 때는 같이 빠져나오시는 전략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7,900원까지 기다리다가 외국인들이 떠나면 가격이 안 돼도 나오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자, 코언에 대한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0시 17분. 오늘은 한 분만 끝으로 더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2-315-2611번입니다. 자,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예, 레이젠인데요. 네, 어떤 종목이시라고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레이젠이요. 아, 레이젠이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2,400원이요. 2,400원이요? 비중은요? 한 70%요? 아, 비중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2,400원에 사셨는데 2,950원, 한 3,000원까지도 올라가 봤었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2,700원 정도인데 어쨌거나 매수가는 2,400원 정도. 예, 지금 계속해서 플러스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물론 3,000원 정도에 파셨다면 좋긴 했겠지만은 지금 소폭 내려와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익을 보고 계신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가 궁금하신지 제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뭐 디스플레이 상황하고 네. 전반적으로 상황이 호황이라는데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향후 주가 전망이 궁금하고 디스플레이 쪽 뭐 전망은 뭐 괜찮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는데 레이전의 주가는 앞으로 어떻게 갈는지 안 간다면 지금 좀 팔아야 된다는 결론도 나올 테고요. 네, 레이젠은 지금 최근에 그러면서 좀 네. 고점을 찍고 지금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구간에서는 대체로 종목들이 조금 조정을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앞으로 좀 후반기 쉽게 말하면은 3분기에서 4분기 정도 이 정도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동종목이 지금 좀 빠지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종목에 앞으로 그러면서 2,640원 이탈한다면 일단은 매도. 일단 수익이 나셨으니까 2,400원이니까 네. 50%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네. 자, 안 그러면은 좀 홀딩을 하셨다가 단기적으로는 보면은 한 3,000원까지 보는데요. 네. 중기적으로 보면 한 4,000원까지 정도 보시고 좀 4분기까지 좀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디스플레이 부분에서 어떤 수요가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는 눌림목을 받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는 눌림목은 2,600원, 6,700원까지 2,650원 정도까지 눌림목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서 만약에 이탈한다면은 눌림목이 커질 수 있다. 쉽게 말하면은 하방 쪽으로 힘이 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탈한다면은 조금 2,640원 정도에서는 일단은 조금 비중 축소하자. 이렇게 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아까 얼마까지 기대한다고 하셨었죠? 단기적으로 3,000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이 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당분간은 눌림목을 받아도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눌림목은 한 2,650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거기까지만 빠지고 2,650원부터는 다시 위로 튀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고요. 레이자는 뭐 단기적으로 3,000원, 지금 2,700원인데요. 지금 사신 가격은 2,400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더 길게는 4,000원까지도 가능하겠다. 지금 고점 찍고 약간의 조정을 받을 뿐 눌림목을 받고 다시금 올라갈 그런 종목이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TFT, LCD 관련해서 저희가 레이젠이라는 종목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래도 오래간만에 4분 정도 상담을 해드렸는데요.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입니다. 오늘도 투자 해소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겠습니다.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영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일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 모두 장중에 지금 회복을 했습니다. 1650선을 터치를 여러 번 했었었고요. 장 초반부터 뉴욕발 훈풍에 외국인이 사주면서 흐름이 아주 좋고 그 같은 상승세가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현재 1652, 지금 장중 최고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6월 1일 종가 대비해서 21포인트, 22포인트가량 뛴 결과입니다. 지금 장 열린 지 1시간 한 반 가까이 돼가는데요. 외국인이 760억 정도 사주고 있네요.
네, 오늘 금융주도 초강세를 보이고 코스피도 장중에 1650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반등이 미국발 훈풍에 따른 아주 단기적인 또한 따뜻해 보이는 바람의 역할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큰 그림에서 6월의 코스피는 아주 강하게 1700 근처까지 가기에는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들이 많다라는 의견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고 적극적인 배팅 하시는 것도 한 번쯤은 더 생각해 보시는 여유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오죠. 고맙습니다.